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20일 외주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없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산시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 투자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부가 태안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해안 서경열비도 남남서쪽 12km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먼바다에서 발생해 피해는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CCTV가 없어서 원인을 밝히는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 방선우 기자입니다. 계단에 빨간색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20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정비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근로자 신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일했던 근로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부품을 가지러 간 뒤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아 동료들과 함께 찾아 나섰고 옆 컨베이어 벨트 밑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하던 컨베이어 벨트는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됐었는데 사망한 근로자는 5m 정도 떨어진 정상 운영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 조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우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책임 여부를 가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외주업체가 앞으로 시공하게 될 작업 역시 중지할 것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현대제철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근로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자 30여 명이 숨지는 등 산업재해가 잇따랐습니다. 그중에서 계속 사고가 나서 어떤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신 분 시신을 본 분들도 있고 그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쪽에서 뭔가 사고가 나니까 트라우마가 생길 거 아닙니까? 현대제철은 21일 사고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고 원인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 사태가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방선윤입니다. 네, 이번 사고를 취재한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방선웅 기자, 먼저 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숨진 신살 이모 씨가 발견된 것은 20일 오후 5시 30분경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것이 확인됐는데요.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에 따르면 이 씨는 모자란 볼트를 더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이 씨를 찾으러 나섰던 동료들이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현장은 출입이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경찰 조사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21일 경찰과 국가소또,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요. 사고 현장 내부에 CCTV가 없고 또 목격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고 직후에는 우선 숨진 근로자와 함께 컨베이어 벨트 정비 작업을 하던 회사 동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외주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불러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현대제철 근로자들에 따르면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는 작업을 위해서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작업을 하러 들어간 것은 아니고 4명이 한 조로 조를 이뤄서 작업을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왜 숨진 근로자가 멈춰 있었던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작업을 위해 멈춰 있었던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컨베이어 벨트에서 발견됐는지는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위해서 멈춰있던 건가요? 아니면 점검을 위해서 멈춰있던 건가요? 예, 점검 작업을 위해서 멈춰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네. 자, 그럼 현대제철에서 사실 이런 사망 사고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사고가 얼마나 발생을 했나요?
네,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자막을 한번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사고는 지난 2013년 하청업체 직원 5명이 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후 11월과 12월에도 2명이 사망했고요. 2014년도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냉각수 웅덩이에 빠지는 사망 사고가, 또 2015년도와 2016년도에도 크레인에 떨어져 사망하거나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열형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거의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현대제철에서는 이번 컨베이어 벨트 작업 사고까지 모두 2차례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각기 다른 장소였습니다. 네. 이번 사고 좀 얼마 전에 숨진 태안해력의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좀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숨진 근로자도 태안화력 김용균 씨와 마찬가지로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고 또 관련한 법안도 통과됐는데요. 그런데도 위험한 일을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모두 하는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한 사망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뒤에 충남도가 후속 조치를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후속 조치를 내놨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후 충남도는 당진시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천안노동지청에 사고 조사할 때 노조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고요. 또 충남도에도 일자리 노동청년과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반을 구성해 현대제철 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작업이 중지된 상태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까? 네,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로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외주업체가 시공하게 될 작업 역시 중지된 상태인데요. 작업 개시는 사업주가 해당 작업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이 되면 작업이 재개되게 됩니다. 네, 사고와 관련한 소식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제철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방선웅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찬반 갈등 끝에 지난 3개월간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이 결국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맹정호 시장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선우 기자입니다. 서산시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찬성 54%, 반대 46%로 나온 시민 여론조사와 시민 참여단의 투표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맹 시장은 시민 참여단 70명 중 단 1명을 제외하고 결과를 받아들였다며 공론화 과정이 공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수기를 통해 내린 결정인 만큼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날부터 소각장을 반대하셨던 단체와 주민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소각장 반대를 주장하셨던 분들의 의견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주신 말씀, 우려와 걱정을 담아서 우리 서산시가 소각장을 더 안전하게 짓고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양대동 부지에 세워집니다. 서산과 인근 당진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까지 포함해 하루 200톤 처리 규모입니다. 서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면 당진에서 소각제를 매립하는 등 지자체 간 역할을 나눠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산시와 당진시가 함께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서산시에서 소각을 하고 당진에서는 소각제 매립 등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게 광역 자원 해수 시설의 목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진시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이 부분 문제에 대처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설 건립은 시에서 비용을 직접 대는 재정 투자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후엔 환경시설공단을 설치해 자원회수시설과 인근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시설 등을 함께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물질을 모니터링하는 시민감시단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모든 시민, 전문가라든가 일반 주부, 환경 전문가,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고루 참여하는 주민감시단을 운영해서 상시에 그분들이 이걸 점검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 또 권한을 배출물질에 대해서 검출을 해서 실효 채취를 해서 그거를 그분들이 원하는 분석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항상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밖에 서산시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동 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편익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에서도 소각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산시 자원시설팀 김기필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어떤 시설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서산 시민이 매일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은 2018년 기준 1일 약 86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설은 1일 200톤 규모로 사업비는 약 705억 원으로 당진시와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국내외 가장 보편화, 상용화된 시설로 소각 폐열을 회수하여 스팀 또는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 이제는 소각시설이 아닌 자원회수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는 서산 지역 생활 쓰레기 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2013년 9월까지는 양대동에 위치한 시 소유의 지붕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였으나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이 1년 6개월로 한계에 달하여 각종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매립을 중단하고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부 민간 소각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탁 비용이 해마다 급증하여 2016년 28억 원이던 비용이 2018년 64억 원으로 2년 새 약 130% 가까이 증가하여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계속 추진이 결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으셨는데 앞으로 서산시는 무엇보다도 자원회수시설을 더 안전하게, 더 책임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기존 민자 투자 방식에서 서산시가 사업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국가와 도에서 사업비의 55%, 즉 705억 기준으로 387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 시에서는 약 318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산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환경시설공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주부 등이 참여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언제든 소각시설을 감시하고 수시로 배출물질을 채취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산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분리배출 시책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책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필요한 부분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공론화 과정에도 공론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 의견도 좀 여전히 있습니다. 시에서는 좀 어떤 입장인가요? 공론화의 결과에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서산시의 미래와 서산시의 환경을 걱정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뿐이지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소통의 민주서산, 민선 7기 시정 방침에 따라 앞으로 대화와 소통의 방법을 통해 서산시의 환경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새겨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서산시는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서산시 주도의 능동적 청수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용화되고 안전한 시설임을 인정받은 시설이기도 합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 관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접목한 소각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물질을 확실하게 줄이겠습니다. 서산시가 시민과 함께 반드시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국내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이해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시 자원시설팀 김기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환경부가 태안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의 이유로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구역 조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태안에서도 열렸습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다음 달 이뤄질 타당성 조사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10년마다 재수립해야 하는 국립공원 변경계획 시한이 내년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설명회에는 주민과 관계자 등 모두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지만 개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등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슴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대한 국립공원 국도 밑에서 어린 자식 셋 나갖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나 가서 다 불사질로 갈 거예요. 맞습니다.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오늘 다 집에 가서 내 땅이나 자기 땅이나 다 불사질로 말자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개인 땅이라고 하면 그거를 그 자연공원에 해제됐을 때의 땅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해야지 공원으로 묶어놓고서 공시지가공원이 해수욕장 앞에 3, 4만 원을 해서 내수하겠다는 건 도덕령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인데 그렇게 묶어놓고서 몇만 원의 해수욕장 앞을 인수하겠다고 하면 내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담당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관련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내수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정부 세금을 더 많이 들어서 충분히 해가지고 매입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내지 않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태안군은 지자체 의견도 구역 조정에 반영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구역 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방침인 가운데 국립공원 지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8시 10분쯤 서산 팔복면 어성리의 한 해안가 도로에서 SUV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 앞부분이 물속에 잠긴 상태였으며 운전자 A씨를 구조해 인공호흡을 했지만 호흡과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는 친구가 사고 직후 차가 물에 빠졌다고 전화를 했다며 통화 중 전화가 끊겨 119에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밤 10시 14분쯤 태안 서경열비도 남남서쪽 12km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개개 진도는 대부분이 느낄 수 없는 수준인 1등급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서해 먼바다에서 발생한 데다 규모가 적어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지난 설 연휴 첫날인 2일 천안 서북구 성성동의 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다 불을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46살 A씨 등 4명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과 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지소를 지나는 송유관을 뚫고 1,300만 원 상당의 휘발유 6,000리터와 경유 3,000리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송유관과 200m 떨어진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기름을 훔치다 사건 당일 컨테이너에 불이 나면서 꼬리를 밟혔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플라스틱 호스와 모터 같은 기름을 빼내는 장비가 발견됐고 400m 길이의 호스는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당시 화재로 컨테이너 3개동 64제곱미터와 철골조 150제곱미터의 상가 등이 불에 타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과 함께 기름을 훔친 5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청투데이 기사 살펴봅니다. 충청권에서 대전 지역만 인구와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지역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은 모두 순유입됐으며 취업자도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대전 지역만 감소폭을 나타냈는데요.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충청권 지역 경제의 동향에 따르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대전 인구는 순유출된 반면 세종과 충남, 충북 지역의 인구가 순유입되면서 충청권은 전체적으로 6,8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도 충청권에서 대전 지역만 감소했습니다. 세종, 충남, 충북 지역 취업자 수는 각각 2만 3천 명, 1만 500명, 3만 2,600명이 증가하면서 충청권은 전체적으로 5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대전 지역 취업자 수는 75만 8천 명으로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등은 증가했으나 건설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농림어업 등의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충남 지역 취업자 수는 119만 5천 명으로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에서 취업자가 줄고 광제조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의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자동차가 회복되고 반도체가 호조세를 유지하면서 자동차 조립 라인이 몰려있는 충남, 충북 지역의 취업자 수 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충남, 충북을 제외하고 경기와 제주만이 인구 증가로 이어졌을 뿐 나머지 시도들은 모두 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남도는 돌봄과 취업 등 장애인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해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에 1,00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3.6% 증가한 수치로 도는 장애인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도는 중증 지체장애인 3,300명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 보조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48% 증액한 56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과 동료 상담가 지원,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민간 구급차에 대한 운용 및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도내 5개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신고된 차량이 있는지, 통신장비나 의료장비 등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구급차 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이송 첫 치료를 적절하게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실시 예정인 구급차 요금 미터 장치 검정과 관련해 부당한 요금 징수 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봄철 농촌에서 병해충 방제를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는 논밭두렁 태우기의 효과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일부 해충은 없앨 수 있으나 천적과 이로운 해충도 함께 죽게 돼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논두렁의 경우 거미 등 이로운 해충이 89%인 반면 노린재 등 해충은 11%에 불과해 논두렁을 태울 경우 이로운 해충이 더 많이 죽게 돼 오히려 병해충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논밭두렁 태우기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삼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안군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베트남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기업과 손잡고 온라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도는 21일 베트남 식품 전문 기업과 도내 수산식품을 베트남 온라인몰에 입점시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도내 수산식품 기업 10곳을 선정해 베트남 온라인몰 입점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매출액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21일 충남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3월 1일자로 임용되는 신규교사 599명을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수여식은 교직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 교육가족으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하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양군이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단체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사가 청양군에 방문해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여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인 경우로 버스 임차비와 숙박비가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임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성에는 홍성 본소 등 5곳에서 농기계를 빌릴 수 있습니다.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방문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 대상자 등은 임대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2일 오후 3시 당진시청 해나롤에서 열리는 제1대 당진시 어린이 청소년의회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2일 오후 2시 행복한 웨딩홀에서 열리는 동문이동 새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2일 오후 6시 30분 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태안군 체육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중회실에서 열리는 예산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2일 오후 6시 30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재경 홍성군민의 정기총회 및 신년 교례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22일 오후 4시 군청 상황실에서 고은식물원 연계 고추문화마을 콘텐츠 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여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9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6도, 서산과 홍성이 영하 4도, 당진과 예산이 영하 3도, 태안이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이 8도, 홍성과 예산, 청양이 9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날씨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흐린 날씨에 미뤄둔 빨래나 세차하시기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 가는 게 더 좋겠는데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작은 불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조금 있겠고 서해 남부는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